최근 불교계가 전남 신안구청이 추진하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에 대해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난데없는 종교 편향 시비로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요. 종교 편향 차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자도 기독교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신안군은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임자도에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불교계는 기독교계의 자부담 없이 95억 예산 전액을 국비와 군비로 투입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중단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안군청은 불교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맞지만 종교 편향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관광 문화 사업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안군의 입장은 기독교 체험관 건립이 어떤 종교 편향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이제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이제 신안군은 선안권 힐링 관광 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안군 중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문중경 전도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고요. 중도면 이제 병풍도와 기점 소학도로 이제 순례길을 조성해서 기독교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그 영광 방문객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찾는 관광지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관광 사업 증진을 위한 노력이지 종교 편향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불교계가 기독교 체험관 건립뿐만 아니라 이 천사의 섬이라는 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신안군은 천사섬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안군 하면 이제 천사의 섬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천사대교, 천사로, 천사 뮤지엄 파크 등 이제 천사가 들어가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이제 천사섬을 두고 신안군 전체를 기독교로 각색해서 기독교화시키는 그런 의도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천사를 앞세운 기독교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도 무시한 최악의 종교 편향 행정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의 천사의 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숫자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섬은 1004개의 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안군에는 총 1025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나무와 풀이 없는 21개의 섬을 제외하니까 공교롭게도 1004개, 천사의 섬이었습니다. 섬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의 청정 이미지를 아름답고 순결한 천사의 이미지로 승화해서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신안군에서도 이제 천사라는 말은 단지 이제 관광 홍보로 사용됐을 뿐 기독교적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계의 주장대로 천사의 섬이 정말 종교 평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있는 봉은사역, 그 당진 영덕 고속도로 상의 충남 예산에 있는 그 수독사 톨게이트, 울산에 있는 KT역 통도사역,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찰 이름까지 지나가서 지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불교계가 설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약간은 지금 이제 불교계의 좀 불교계만의 지금 의견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불교계가 종교 편향, 차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 불교계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종교 편향 차별을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기독교 공직자를 비판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차별 편향은 불교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전통 종교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국고 19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는 2천여 개 사찰을 총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본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불교인들만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교 논리대로 명백한 종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 매년 수백억씩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템플스테이나 정통문화재 유지 보수 명령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또한 많은데요. 이런 건 다른 종단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예산 지원인 것이죠. 그 얼마 전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상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관람하지도 않았는데 내야 하는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도 부당한 징수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4월 초파일에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개최하는 그 대규모 연등제, 그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 혈세로 폐사지에 절을 복원하고 사찰을 개보수하는 것도 이게 다 보면은 불교계 논리대로라면 종교 평양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부 지원금에 있어서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 기독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종교 예산 지원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네, 정부 예산의 최대 지원지는 불교계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종교별 예산 내역을 보면 불교계가 5,9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천주교 4,472억 원, 기독교 1,732억 원으로 불교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불교계의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전청은 이제 내년도 예산은 이제 올해보다 921억 원 늘어난 총 1조 235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중 70%인 약 9천억 원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로 보호받는 사찰이 이 불교계가 제일 많은데 거기가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재청은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문화재 사찰 보존 지원금 54억 원, 8만 대전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1억 원 등을 편성해서 불교계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거기다 정기세까지 지원하겠다는 것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교계는 전통 사찰 보수를 정비할 때 부담해야 될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그것마저 이제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종교별 지원 예산 격차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특정 종교에 편중한 예산 편성은 종교 간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취지대로 그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소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